자, 다이오드하고 연산 정폭기를 같이 연결했어요. 이렇게 되면 좀 여러분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뭐 요 보기에서 지금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VI가 0보다 클 때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VI가 0보다 크다는 말이 이제 플러스가 이제 인가가 되겠죠. 플러스가 인가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건데, 어차피 전류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전류가 여기서 어디로 갈 거냐 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D1이 ON이 되겠죠. 당연히 이제 이렇게 해서 전류가 ON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양이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도통이 된다는 이야기고, 연산 정폭기 주위에 부기한 루프가 형성된다. 그죠? 부기한 루프. 뭐, 요게 연결됐다는 게, 이제, 이게 부기한이라 할 수 있는 게, 피드백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출력이 입력으로 대먹임되는 루프가 형성이 됐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가상 접지가 반전 입력 단전에 나타난다. 그게 뭔가 하면, 이게 0이기 때문에, 여기가 또 뭐가 됩니까? 0V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두 단자의 전위가 이상적이라고 가정하면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도 0이란 말이죠. 0이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된다는 말을 가상 접지가 반전 입력에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출력 단자의 0V로 인해서, 왜냐하면 이게 쇼트이기 때문에 이게 0이면 이게 이제 0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면 다이오드 D2가 사실은 이게 0이기 때문에 이제 전류가 도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죠. 0이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이 순간에는 양일 때 결론적으로 오프가 된다는 이야기고, 얘는 온이 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을 상당히 어렵게 해가지고 이걸 좀 물어봐가지고 한번 설명을 했더니 이렇습니다. 그래서 왜 D2가 오프가 되고 D1이 온이 되는지 0보다 클 때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이오드 성질이고, 자, 그 결과 기한정 R2는 전류가 흐르지 않을 것이고 정류기의 출력 전압은 0이 된다. 그 이유가, 자, 뭐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R2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여기는 쇼트고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전류가 이제 두 가지 경로를 이제 갈 수가 있지만은, 이게 쇼트가 되면 거기 전류가 다 흐르죠. 흐르는데 막상 이게 전압이 세 단자는 다 같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적인 다이오드입니다, 이게. 그러면 세 단자 전압이 다 같기 때문에 이 다이오드가 도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0.7V면 더 안 될 거고, 뭐 다이오드에 대해서 0.7인가 0이나 없지만은 결론적으로 0일 때는 실질적으로 다이오드가 도통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따라서 이제 V0는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0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VI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현상적인 출력 전압은 플러스다. 그래서 요거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요 풀이가 좀 어렵다 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아무튼 여기 마이너스하고 플러스지 않습니까? 그죠? 마이너스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마이너스 전위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다이오드는 D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오프가 되는 이야기죠. 역전압이 걸리면.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면 이게 역전압을 볼 수 있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다이오드를 보면 이 다이오드에서 이게 이제 양전압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플러스가 걸려야. 하지만 다이오드가 여러분이 이렇게 거꾸로 걸리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여기 걸린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걸리면 사실 역전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 이쪽 단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단이 걸리면 얘는 역전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냥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래서 역전압이 걸리게 되므로 D1은 오프가 됩니다. 자, D1이 오프가 되니까 얘는 이제 작동을 안 하게 되죠. 이게 없어지죠. 없어지면 이제 R1분의 R2가 무슨 정폭기가 됩니까? 마이너스 입력단에 입력이 인가가 됐기 때문에 무슨 정폭기다? 반전 정폭기라고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R1분의 이제 R2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말이 그 말입니다. R2를 통하면 도통됨으로 D2가 ON이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요렇게 도통이 되니까, 그죠? 요렇게 도통이 되는 입장에서,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오프가 됐으니까, 여기는 출력이 뜰 수가 있죠. 출력이 뜬다 보면은 이게 도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여러분이 사실 이게 V1이고 이게 V2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폭기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고 이 두 개가 있으면 이게 V1과 V2가 V0가 있으면 이득, 정폭기 이득은 A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V0는 A의 V1 빼기 V2가 됩니다. 이렇게. A의 V1 빼기 V2가 됩니다. 근데 지금 마이너스 입력단에 지금 뭐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마이너스가 걸렸죠. V2에 마이너스 걸리면 실질적으로 얘는 어떻게 됩니까? 뭐가 됩니까? V2에 플러스일 때, 근데 이게 마이너스 걸리니까 이거는 V2가 마이너스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V1은 지금 보시면 그거는 여러분 문제에 비교하면 접지가 되어 있죠. 접지가 되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A의 V2가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A가 이상적으로 항상 이득은 0보다 큽니다. 이상적이면 뭐가 됩니까? 무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는 양수고요. V2도 양수가 되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V2 자체는 음수지만은 입력 자체가 마이너스 걸리니까 양수가 되기 때문에 V0는 무슨 전압이 뜬다는가 하면 양의 전압이 뜬다는 게 여러분이 이 식을 통해서 꼭 알아둬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많이 이제 질문을 많이 했던 질문이라 요거는 시간을 좀 할당을 하도록. 되나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이제. 뭐 잘 안 되시는 분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게. 이 시기. 그죠?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예?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중첩이죠, 그냥. 그죠? 플러스 들어온 거, 마이너스 들어온 거 같이 합친 식이야. 그죠? 이렇게 차에 작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V0가 출력이 플러스니까 다이오드 D2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쇼트가 되죠. 그러니까 다이오드의 출력이 다이오드 D2는 도통이 될 거고 D1은 오프가 된다는 이야기죠. 상당히 쉬운 문제인데 이제 막상 이제 설명하기는 쉬운데 막상 여러분이 한번 집에서 또 생각하면 이게 많이 헷갈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 말이 좀 풀이가 어려워가지고 설명을 좀 이렇게 해주면 쉬운데 막상 읽어보면 잘 안 되는 초임들은 잘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풀이를 설명해 드렸어요. 됐죠? 자, 나머지는 그러면 답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 답은 찾아보면 뭐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개념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도 사실 또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정전압 안정화 회로다. 이런 말씀인데 이게 제너 다이오드가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너 다이오드는 작동의 원리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제너 다이오드는 자, 이렇게 사용한다 안 한다. 사용 안 합니다. 이렇게는. 제너 다이오드는 꼭 알아야 될 게 제너 다이오드는 저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사용하면은 다이오드처럼 작동은 해요. 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쓰는 소자가 아니에요. 제너 다이오드는 일반적으로 역전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다이오드는 역으로 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류를 못 올리죠. 제너 다이오드는 역전압도 어떤 전압 이상 여기에 걸리는 내부 등가적으로 제너 전압이 있어. 그 이상이 되면은 역전압도 도통이 되는 소자예요. 그러니까 제너 다이오드 특징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치? 그러니까 다이오드는 크게 많이 쓰는 게 아까 뭐 쇼트키 다이오드 하나, 그 다음에 제너 다이오드 하나, 일반 다이오드 하나, 또 하나 더 있으면 사이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사이리스트는 이제 입력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입력에서 좀 중요한 다이오드 네 종류 정도가 되겠죠. 쇼트키는 이제 요즘 시대가 뭐 에너지를 적금 먹는 시대니까 이제 전압가가 작은 특징 있는 쇼트키. 그 다음에 일반적인 다이오드. 요거는 절대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보셔야 돼요.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작동은 해요. 근데 이런 목적으로 현장에 쓰진 않고 항상 역전압
걸어서 이렇게 도통할 때 그럴 때 이게 만일 근데 여기 저항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병렬 회로에서 이 전압은 항상 제너 전압 건전지로 등가가 되기 때문에 일정한 전압이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하고 병렬로 부하를 달면은 그 부하는 항상 뭐 어떤 제너 전압이 일정하게 걸리니까 무슨 회로가 될 수 있다? 정전압 회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죠?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다시 설명을 한번 더 하면 요거는 꼭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초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면 아이고. 자,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요걸 긴 쪽으로 해라 했죠. 하고 여기에 뭘 단다는 거지? 이렇게 부하를 하나 달았단 말입니다. 여기에. 달면은 이게 이 그림보다 이게 더 낫겠네요. 내가 다시 한번 그릴게요. 다 지우고. 이런 그림이 더 나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부하를 하나 달았다. 그러면 이게 여기는 이제 역으로 걸리죠. 밑에 접지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있을 때 여기 전압이 제너 전압은 항상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위가 플러스고 아래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건전지로 등가 그리면 항상 이거는 건전지로 등가면 위쪽이 이쪽이 긴 쪽, 아래쪽이 이렇게 되고 이걸 제너 전압이라 해서 이게 됩니다. 만일 제너 전압이 10V면 얘는 항상 몇 볼트 이상 인가가 돼야 됩니까? 이게 가변이 될 때 10V 이상 인가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작동을 안 합니다. 이게. 10V를 넘지 못하면 어떠니까 이게 오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V가 넘어야 되고 10V가 넘어서 20V가 된다 할지라도 얘는 이 부하는 항상 몇 볼트 걸립니까? 이 양단에는 10V 걸리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입력이 흔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입력이 변동이 일어날 때도 출력 항상하게 일정한 전압을 공급할 수가 있어요. 제너 다이오드 하나만 병렬로 걸면. 그죠? 뭐 20을 걸든 뭐 30V를 걸든 뭐 40을 걸든 간에 이제 얘는 항상 요 병렬 회로의 10만큼밖에 안 걸립니다. 왜? 등가로 이렇게 대처가 되기 때문에 병렬 회로에서 전압은 항상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VZ 10이면 항상 10인데 이게 10V보다 입력이 작아지면 얘는 오픈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오픈이 되거나 10이거나 그러니까 부하는 항상 0 또는 10V밖에 안 걸린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니까 부하가 항상 일정한 전압을 공급받는다는 이야기죠. 입력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죠? 입력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입력이 흔들리는 예가 뭔가면 풍력 발전, 그다음에 뭐 태양 강발전 이런 것들 아직까지 특히 풍력 발전이 많이 그 직류를 바로 만들어내요. 풍력 발전은 이제 직류를 바로 만들어내지만 바람이 세면 직류가 좀 커졌다가 바람이 약해지면 직류가 좀 흔들립니다. 물론 그걸 이제 콘덴서에 저장을 해서 그렇게 내뱉으면 훨씬 나아지겠지만 그러지 않고 풍력 발전을 바로 쓰면은 저게 전압이 막 흔들린다고 입력 전압이. 그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제너 다이오드 하나를 통해서 출력에 공급되는 이제 전압을 일정하게 잡아줄 때 쓰는 게 이제 이런 제너 다이오드의 가장 큰 특징이고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는 걸 정전압, 일정하게 출력 전압을 잡아준다 해서 정전압 회로입니다. 그때 반드시 사용해야 될 게 이제 제너 다이오드를 역으로 걸어야 됩니다. 역으로 안 걸면 얘는 다이오드로 둔갑이 돼가지고 이상한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그죠? 역으로 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순방향 걸면 안 되고 역으로만 걸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가 최근에 있는 어떤 풍력 발전이나 뭐 요즘 자동차도 막 그죠? 뭐 이게 지붕에 뭐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불완전한 직류를 만들 때 제너 다이오드를 활용해서 이제 모터가 사용하는 전기 자동차는 이제 유도 모터를 쓰죠. 유도 모터에 공급되는 뭐 직류 모터를 쓸 수도 있고 그죠? 물론 이제 유도 모터를 쓰면 이제 또 함도 뭡니까?
직류를 또 뭘로? 백렬로 또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인버터가 또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아무튼 뭐 그거만 좀 기억해놔면은 여기는 항상 몇 볼트가 잡힌다. 여기 양단에는 10볼트가 고정이 되어 있구나.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10볼트면 여기도 항상 두 단자는 이상적인 전압이기 때문에 여기는 몇 볼트입니까? 두 단자는 항상 같아야 되죠. 몇 볼트입니까? 10볼트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항상 10볼트가 잡히니까 여기가 몇 볼트입니까? 10볼트가 잡힌다는 이야기죠. 자, 10볼트인데 그러면 이게 10볼트고 그러면 여기도 몇 볼트가 걸릴 것 같습니까? 10볼트니까 얘는 몇 볼트입니까? 20볼트로 추정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출력에 이제 부하를 하나 또 달아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이제 RL이 이제 가변이 일어나겠죠. 그죠? 여기도 부하가 어떻게 하나 달려 있을 거 아닙니까? 부하가 가변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난가면 이제 이게 20볼트가 흔들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20볼트가 증가할 때는 어떤 증상이 일어나고 감소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따지는 걸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그림에서. 그러면 일단은 이 회로에 있는 제너 다이오드 역할이 몇 볼트를 잡아줍니까? 여기서 20을 잡아주고 있는 거죠. 20을 잡아주는데 이 부하가 갑자기 감소를 했단 말이야. 감소를 하게 되면 이게 20볼트 이하로 떨어지겠죠. 예를 들면 20볼트 이하로 떨어지면 요 회로의 특징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볼트 이하가 되니까 이게 또 10 왠가 전압 분배죠. 이 전체의 전압이 요거니까 20 이하로 갑자기 부하가 급변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를 해서 이제 감소를 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제가 감소를 하면은 이게 20이 18이나 됐다면 여기에 몇 볼트 걸립니까? 9볼트가 걸리는 거죠. 자, 9볼트가 걸리는데 얘가 그러면 9볼트가 여기로 인가가 되겠죠. 근데 그래서 이게 9볼트로 바뀔 겁니다. 이제 9볼트로 바뀌는데 여기는 바뀔 수가 없겠죠. 쟤는 항상 얼마를 잡아줍니까? 10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이유가 30볼트를 잡아주니까 10보다 30이 크죠. 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위에서 누른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역전압이 인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제너 전압 10이 그대로 걸린다 보면 되는 거고 10이고 여기는 근데 이제 단자가 지금 뭡니까? 9죠. 10이고 9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여기 출력이 발생하는 거죠. 어떤 출력이 발생합니까? 10이 양이고 이게 9니까 플러스에 A가 무한대라고 하면 이득이 워낙 좋아서 무한대요. 무한대면 뭐합니까? 플러스 무한대가 돼야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OP앰프에 공급되는 전압이 또 있어요. 공급되는 전압이 예를 들면 10V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밑에 10V가 공급이 되면 얘는 플러스 무한대가 안 되고 15로 출력이 제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출력이 이상적으로는 이득이 아주 무한대에 가깝다 할지라도 양단에 공급되는 전압이 OP앰프에 한정이 있죠. 있으면 그게 10이라고 가정해요. 공급 전압이. 그러면 이 출력은 뭐가 되는 겁니까? 10V로 한정이 일어나는데 양의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양이 되니까 이게 NPN 타입이죠. 이게 트랜지스터가 여러분이 NPN이죠. 자, NPN 트랜지스터가 하살표가 나가면 NPN이야. NPN은 베이스죠. 이게 베이스. 베이스에 양의 전압이 인가되면 이거는 뭐가 작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NPN 타입에 양의 전압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NPN 트랜지스터는 베이스에 양의 전압이 인가되면 어떻게 돼? 엄청 쉬운 말인데 NPN 트랜지스터가 있잖아요. 이게 베이스가 이게이고 여기가 뭡니까? 콜렉트고 요게 에미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얘가 작동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이게 그렇죠? 그러면 베이스에 뭐가 인가되면 양의 전압이 인가되면 얘는 CSE로 전류가 도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스가 이게 NPN 타입은 베이스에 무슨 전압이 이게 양의 전압이 인가되면은 물론 저항이 있어야 전류가 흐르겠지만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CS 에미터로 전류가 도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ON이 답이 되는 거고 이게 음의 전압이 인가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 음의 전압이 인가되면은 전류가 이렇게 나가게 되잖아요. 음이니까 이렇게 방향이 반대로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다이오드는 이 트랜지스터는 어떻게 되지? 오프가 되는 특징이 있는.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걸 모르면 안 돼, 지금. 임용시험을 치는데 저 그림을 꼭 알아놔야 돼. 그 트랜지스터 NPN 타입 말고 PNP가 또 있단 말이야. PNP는 특징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PNP는 어떻게 하살표가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베이스고 콜렉트고 아니지. PNP는 어디서 어디로 흐릅니까, 전류가? 아, 이거 잘못됐다. 하살표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아니 이렇게 들어겠네요. 여기가 어디서 어디로? 에미터에서 어디로? 콜렉트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PNP하고 NPN 특징이 모르면 이거 뭐 임용시험 치러 들어가면 안 된다 할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개념은. 요즘은 그렇습니다, 요즘.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NPN 트랜지스터는 항상 C에서 E로 흐르고 PNP는 어디서? E에서 C로 흐른다는 거 꼭 외워둬야 돼요. 전자기를 처음 듣더라도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E에서 C로 흐르고 그럼 흐를 때 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는 이것도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가 공급단이야. 얘는 공급단인데 이렇게 열로도 나가고 열로도 나가야 이게 작동이 돼.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전지를 이렇게 음으로 걸어놔야 됩니다. 음으로 걸어놔야 뭡니까? 이 저항이 있으면 열로 나가게 되는 어떤 전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는 PNP는 베이스 M을 음의 전압을 인가해야지 뭐가 됩니까? E에서 C로 다이오드가 동작을 하고 요 NPN 타입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NPN 타입은 어디서 어디로? C에서 공급이 돼서 B하고 C가 같이 만나서 E로 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B가 들어가야 되니까 양의 전압을 인가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두 개는 꼭 정리를 잘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정리 좀 해두십시오. 수준을 이게 맞추기 상당히 힘들어. 내가 보면은 근데 어디 맞춰야 되는가? 초임에 맞춰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또 한번 설명을 했어요. 학원을 다니는 사람이 초임이 다니지 고스들이 다니겠습니까? 그렇죠? 고스들은 오늘 시간도 이제 스스로가 공부를 하고 있겠죠. 이제 뭐 좀 실력이 없으니까 이거 와서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 엄청 수준 낮은 건데 요것도 모르면 사실 좀 교사가 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요거는 오늘 모르더라도 꼭 이해를 해두는 게 좋아요. 자, 됐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어떻게입니까? 베이스에 뭐가 인가가 됩니까? 플러스가 인가가 되니까 NPN이지, 이거는. 화살표가 나가면 NPN이야. 아까 들어오면 PNP고. NPN은 여기가 양이면은 여기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게 무슨 단자입니까, 여기가? 콜렉터고 여기가 에미터죠. 콜렉터에서 어디로? 두 개가 합해져서 에미터로 나간다고. 이게 작동을 하니까 여기서 전류가 이제 공급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에미터 쪽으로 가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납니까? 이 부하에 전류를 증가시켜 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류를 증가시켜 준다. 또는 전압이 증가하니까 아까 19가 이제 뭘로 20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개념적으로는. 그죠? 그래서 그러면 그 정확하게 1볼트를 올리는 거는 여러분이 이런 저항이라든지 이제 요런 저항이라든지 요 트랜지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석해서 튜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그것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막 그런 정확하게 1볼트를 올리기 위한 값까지는 전혀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념이야. 개념이고 자, 다시 한번 다른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뭘 하는가 하면 이거 내리는 게 아니고 갑자기 부하가 감소를 했어요. 감소를 하게 되면은 RL이 작아지면은 이 전압은 이제는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아니구나. 이 부하가 증가를 해야 되겠다, 이제? 부하가 증가하면은 이게 또 증가하죠. 증가한다면 그 전압이 증가했을 경우를 보는 거야. 증가하면 이 10V도 어떻게 됩니까? 커지겠죠. 여기에 커지면 전압 분배 이것도 커져야 됩니다. 그럼 이게 만일 이제 12V가 됐으면 이게 24V라 해서 12V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또 어떻게 됩니까? 10인데 요는 제너니까 10으로 잡아주죠. 그러니까 몇 볼트가 더 높습니까? 2볼트가 더 마이너스 크단 말이야. 마이너스가 더 크니까 이거는 플러스 무한대가 아니고 어떤 무한대가 되겠습니까? 이제 놓는다는 이야기죠. 마이너스 무한대가. 자,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왜 놓는가 하면 V 빼기 V2란 말이야. 근데 지금 누가 큽니까? 음의 값이 커지니까 이게 A가 무한대라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상적이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와요. 음수가 더 큰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10V고, 이건 몇 볼트? 12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2 곱하기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공급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 10V라면 얘는 뭘 초과할 수는 없어요.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얘는 이제 죽어버리는 거지, 이게. 여기서 이제 공급이 전혀 안 되잖아요. 이게 죽어버리니까 이제 이 전압을 낮추는 효과가 일어난다는 이제 그런 개념이 잡는 게 중요한 거죠. 이 베이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게 증가시키면 당연히 베이스가 전류가 증가하면 뭐가 증가합니까? 여기서 에미트 전류도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NPN 타입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죠. 요게 흐르는 전류가 IB고 요게 IC고 요게 뭡니까? IE죠. 그럼 IE는 뭐가 됩니까? IC 더하기 사실은 IB에서 KCL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가 있는데 IB가 증가하면 여기 흐르는 전류도 뭐 하게 됐습니까? 증가하고 IB가 작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작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IE도 작아진다는 이런 효과야. 그래서 요 베이스 전류하고 콜렉터 합이 에미트로 간다는 이제 이런 원리는 있는 거지. 그래서 IB가 작아지면은 에미터. 근데 이 그림을 지금 이걸 여러분 이렇게 90도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여러분 최근 회전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미터가 부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에미터가 콜렉터가 입력단이에요. 지금 베이스가 그 밑에서 공급되는 게 베이스예요. 여러분 책 그림이. 그래서 그 베이스에서 전류가 증가하면 당연히 부하측에 있는 전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가하게 될 거고 IB가 작아지면은 에미트도 당연히 작아지는 식이 이게 이 회로에서 이런 식이 성립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립이 되니까 당연히 여기 공급되는 전류의 양이 이제는 감소하게 되겠죠. IB가 지금 차단을 하니까 작아지게 IB가 좀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이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본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좀 찾고 이 풀이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자, 뭐 요거 질문을 많이 하는 문제예요. 이 두 문제가 내가 보니까 쭉. 그래서 이게 두 문제는 좀 시간을 많이 할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는 좀 쉬워요. 쉽기 때문에 좀 이제 풀이를 이제 보면은 뭐 아주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요거는 이제 대역폭이란 주파수 문제면 무조건 뭘로 바꾼다? 라플라스 등가 회로로 바꾼다는 거 꼭 기억하면 돼요. 대역폭이잖아요. 그죠? 대역폭이면 이게 이제 라플라스 변화를 하면 뭐가 된다? SC분의 1이 된다는 거죠. SC분의 1.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주파수 관련된 말이 나오면 라플라스 등가 회로로 바꿔서 이제 조 회로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해석을 할 때 저기 보시면 뭐 R1 더하기 뭐 그죠? 왜냐하면 이건 이제 여기 공급되는 전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죠? 공급되는 전압을 찾아내는데 이게 공급되는 이게니까 이게 무슨 뭡니까 이제 여기 걸리는 전압을 찾아내야 되죠. 전압은 무슨 법칙? 이게 하나의 저항으로 보면 돼요. 그럼 무슨 법칙? 전압 분배 법칙 씁니다. 그래서 이걸 R이라 그러면 R 더하기 SC분의 1분의 누가 들어야 돼? 1 VI가 돼야 되죠. 이렇게. 요게 이제 여기 전압이죠. 요 전압을 알면 이 전압을 구할 수 있죠. 요 전압. 요 전압도 이제 동일하게 될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전류가 이게 흘러요, 못 흘러요? 여기 전류가 흘러요, 못 흘러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내부의 입력 저항은 무한대입니다. 이게 무한대. 입력 저항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못하죠. 못하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뭘로 볼 수 있습니까? 전류가 흐르지 못합니다. 여기는 정폭기, 연산 정폭기 내부로 뭐가 들어갈 수 없다? 전류가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이거는 뭐 회로가 딴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못 흐르면 여기도 전류가 당연히 흐를 수가 없다. 그럼 이 5kΩ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류가 흐르지 못하면 그냥 쇼트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전압이 출력 전압이 뭐가 된다? 출력 전압이 이렇게 된다는 이론이야, 이게. 이거 놓았을 때도 거의 다 틀리더라고, 이게. 이 당시도 내가 강의를 해보면 학교 간 친구들도 이 문제는 상당히
지금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근데 이제 당황을 많이 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니까, 이렇게 또 해석하는 게 사실 찾아보기 힘든 이제 해로예요. 대부분 비반전, 반전, 미분기, 적분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게 상식적으로 저 OK로움이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는 걸 잘 찾아내지 못해서 V0 값을 잘 못 구해내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워낙 이제 기존에 어떤 틀에 익숙하다 보니까 아마 이것도 그 당시 많이 실수를 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또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만 하면은 이거죠. 요거니까 대역폭은 뭐에 해당됩니까? 이 대역폭은 여기서 무슨 점입니까? 전달함수. 이게 전달함수죠. 입력분의 출력 전달함수라는데 이 전달함수에서 무슨 점이지? 대역폭은 극점이야. 극점. 이렇게 나와야죠. 극점. 이게 로패스입니까? 하이패스입니까? S에 뭘 넣으면 됩니까? S가 주파수란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S를 아는 친구들은, J 오메가에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오메가는 또 2파이 F거든요. 그래서 F가 0이면 S가 0이에요. 그럼 S가 0이라는 게 주파수가 0일 때를 보는 거야. 주파수가 0일 때 S가 0이란 말입니다. S를 0을 넣어보세요. 0을 넣으면 뭐가 됩니까, 그거는? S가, 이거 보기 힘들면 SC를 곱하세요. 분자 분모에. SC를 곱하면 RSC 이렇게 똑같은 식이 된다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면 S가 0이면 뭐가 나온다? 좀 더 알기가 편하죠? S가 0이면 뭐가 됩니까? 1이 나오죠. 그래서 1이 나온다는 거는 어떤 게 되는가 하면 로우패스 필터야. 그러니까 주파수가 0일 때 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저주파를 통과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로우패스야, 이거는. 저주파를 통과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거는 딱 보면은 로우패스 필터구나. 로우패스 필터가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이게 사실은 적분기하고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건 적분기예요. 그러니까 낮은 주파수를 통과한다는 게 시간 함수로 환산을 하면 그게 뭐가 되는가 하면 적분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입력이 저것도 상수가 들어가면 적분을 해가지고 기울기를 가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게. 적분기입니다, 아무튼. 그죠? 적분기라.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개념을 좀 확장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서 뭘 찾아야 됩니까? 요게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무슨 점이다? 극점이 된다. 그래서 1 더하기 RSC분의 1이 0이 되는 S값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S값은 뭡니까? S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보나 마나, 마이너스 RC분의 1입니다. 자, RC분의 1인데 우리가 크기만 따지기 때문에 절대값 취하죠. 절대값을 취하니까 주파수는 얼마가 됩니까? 저기 사실은 J오메가인데 여기서 우리는 크기만 따진단 말이야. 크기만 따집니다. 그죠? 절대값을 씌워야 됩니다. 크기는. 전압 이등은 절대값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오메가는 뭐가 됩니까? RC분의 1이야. 그래서 모르면 아까도 말했지만 시험 문제 봤는데 나 이런 거 못 풀겠어 하면 그냥 RC분의 1로 해서 풀면 돼. 지금 답은 지금 기출문제가 어려운 거 놓을 때는 다 답이 뭐였습니까? RC분의 1이었어요. 이것도 그래서 오히려 실력 있는 친구가 붙는 게 아니고 이게 직장인들이 9월달, 10월달로 와가지고 암기식으로 나는 이런 거 안 되겠어. 그런 것들 다 RC분의 1로 하겠다는 사람이 오히려 딱딱딱 붙어 나가고 이런 거 한번 실력으로 아마 1년 했기 때문에 붙은 친구는 한번 도전하다가 RC분의 1을 못 구하는 문제가 돼버렸어요. 생각 없이 RC분의 이거 나는 모르면 뭐냐? 나는 반전, 비반전, 미분, 적분기. 내 레이더에 없다. 그러면 무조건 뭐야? RC분의 1로 풀면 답이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해서 붙은 친구가 많아요. 의외로 이제 그런 이제 운이 좀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RC분의 1이고요. 자, 이 그림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그려주시면 1에서 주파수에서 보면 1에서 시작하죠. 1에서 시작하고 극점이 RC분의 1에서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게 뭐지? 마이너스 20 dB per decade. 그죠? 정확히 말하면 이 각도는 몇 도인가 하면 45도야. 기울기가 1이야. 그러니까 우리 십진수로 말하면 기울기가 1이야. 기울기가 1.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것들은 이제 저렇게 해요. 자,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극점이 만나는 점. 그래서 이 공간이 어떻게 되지? 이 공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 공간을 주파수가 통과하는 공간이니까 이걸 밴드위드스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대역폭이 되는 거야. 그치? 그 대역폭.
이게 주파수 낮은 부분만, 이 주파수란 말이야. 이게 왜 주파수인가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2파이 F니까. 그죠? 이게 각 주파수는 사실, 라디안 퍼 세크고, 이게 헤르츠야, 단위가. 그래서 이 단위가 결론적으로 이제 주파수 단위예요. 이게 X축이. 그래서 낮은 주파수는 잘 통과하고, 높은 주파수 통과를 못하니까, 낮은 주파수 통과하는 게 영어로 로패스야. 로패스 필터야. 그죠? 이제 그래서 대역폭은 뭐냐 하면 이 사이 공간이니까 이게 이 값이 얼마다? 이 값이 얼마다? RC분의 1이네. 그럼 C값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 아닙니까? C값이 바뀔 때 대역폭이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실. 이게 무슨 선도라 그러죠? 이게 보드 선도예요. 보드 선도. 이게 정확히 그림을 그리면요. 이게 사실은 몇 dB에 감소하는가 하면 여기서 정확한 그림은 여러분이 매트랩으로 그러니까 보드 함수를 이용해서 매트랩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몇 dB 감소합니까? 이게 3dB야. 데시벨로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뭐 다른 말로 3dB 프리퀀시란 말도 쓴다. 3dB 프리퀀시. 됐죠?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죠? 로패스 필터. 로패스 필터는 무조건 적분기 특징도 가진다는 기억해 두시면 되거든요. 이런 그림이, 주파수 이런 그림은 시간 함수에서 적분해냅니다. 이게 주파수는 이런 그림이고, 이게 시간으로 바뀌면 일정한 값이 증가 또는 이제 감소하는 어떤, 적분 기능을 한단 말이야. 그죠? 반전에 물려 있으면, 이제, 마이너스 단자 물려 있으면, 기울기가 이렇게 엄수가 될 거고, 플러스 단자 물려 있으면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풀이는 그걸 가지고 한번 보시면 어렵지 않게 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11년도 기출을 또 보면은 이제 이 그림이 뭐냐. 이제 사실 이거 맞추기 힘들어. 이 문제도 상당히 객관식이니까 한번 도전을 해서 답을 찾아낼 수는 있는 힌트를 주어 놨지만 이 보기에서 사실 이것만 달랑 주면 이게 발진 회로인 걸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근데 이제 이 회로를 어디서 냈느냐, 이 책이 중요한데, 내가 이제 이 책은 이제 사실은, 내가 강조하는 책이 하나 있죠. 그게 이제 프로이드 책이죠. 프로이드 책에서 그대로 똑같이 냈죠. 그래서, 이 회로가 사실 똑같은 회로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뭐 기사책이나 여러분 학교 때 배웠던 뭐 전자료 책에서 사실 등장을 잘 안 하는 회로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회로가 똑같은 걸 이제 찾아내려고 하면은 그대로 어디 있는가 하면은 프로이드 책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다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이드에 해당되는 OPMF 파트는 좀 보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이야기도 옛날부터 했고 뭐 지금 최근에는 뭐 또 최근 3개년을 보면 이제 이 말이 이제 뭐 평가 안에 들어갔는지 프로이드에 똑같이는 안 되더라고. 최근에는. 올해는 프로이드에서 똑같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 당시는 거의 뭐 그 책에서 다 똑같이 보고 뺏겨냈어. 그래서 그 책에 있는 OPMF 파트만. 공부를 못한 친구는 그 책을 사가지고 또 1장부터 보죠. 그죠? 근데 이제 그거는 다 필요 없고 그 파트에 있는 회로도 몇 개만 쉬운 거 중심으로 뽑아서 보면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올해는 또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이제 퍼지는 거죠. 퍼지면은 이제 이 말이 이제 사실은 이제 또 유효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프로이드에 대해서 꼭 말을 못하겠어, 이제. 오픈을 하는 건, 공개강의 오픈하는 건 장담을 못하는 말들이야,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이제 프로이드 책을 보면은 있습니다. 이게 풀이가. 여기 좀 빠졌지만은, 이게 그 책을 보면 이제 이게 뭐 풀이를 보면 알겠지만 이게 버퍼가라고 하진 않고요. 이게 사실은 뭘로 작동하는가 하면 이게 삼각파 발진기예요, 사실. 삼각파를 발생하는 건데 어떻게 발생을 해낸가 하면 내 PC에 이거 그림을 넣어놨는데 이게 저장이 안 된대 보니까. 삼각파 발진기인데 이게 이제 우리 예상 문제집에도 있어요. 이게 그 그림이 있고 설명이 잘 놨는데 이 버퍼가 뭡니까? 이제 사실은 아니고 이게 비반전 정폭기야. 근데 이게 뭔가 하면 영전이 검출 비교기야. 이걸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요걸 잘 봐야 됩니다. 요거. 여기 보시면 이게 어디로 들어오는가 하면 이게 이제 플러스 전위에 이제 입력이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봐서 이게 이제 어떤 그림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여러분이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는데 이게 접지를 하면
여기에 이런 그림을 잘 떠올리면 됩니다. 이런 그림. 자, 이 그림은 이 출력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가 접지인데 A의 V1, 이게 V1을 이거라 합시다. 근데 이게 원래는 V2죠. 정확히 적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거는 사실 A의 V2가 접지기 때문에 V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V1이 A가 무한대라면, 이덕이 아주 크다면, V1이 양수면 V0는 뭐야? 양수가 나올 거고, V1이 엄수면 얘는 엄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거 공급되는 전압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공급되는 전압이 있으면 그 전압에 의해서 잘리게 나옵니다. 잘려서 나오기 때문에 그림이 이제 요 V1에 따라서 회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결론적으로 요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양수는 이렇게 V1이 양수면 이렇게 나오게 만들고 요 출력이 뭐 V 제로라 그러고 이게 V라 그러면 이 V는 이렇게 놓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왼쪽은 그래서 영전이 검출이란 말이 0일 때 이 값이 뭐가 바뀌는가? 양값이 음으로 출력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으로 음이 바뀌는 이 점을 우리는 이제 출력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영전이 그러니까 0V 검출기란 말을 씁니다. 쓰고 자 영전이 검출기인데 이게 이제 구형파 발생이죠. 이게 이런 어떤 사이너소이드한 파를 구형파로 바꿀 수 있는 게 왼쪽 회로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형파 발생기인데 이게 어디 RC니까 이게 무슨 기입니까? 이게 마이너스 물론 반전이 일어나지만 반전이 일어나는 뭐지? 적분기라. 적분기니까 이 여기서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적분기니까 이게 어떻게 된다? 요 위에 덮쳐 쓰겠습니다. V0를 덮쳐 쓰면 어떤 일이 납니까? 이게 기울기가 어떻게 바뀝니까?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가죠. 이게 그죠? 이렇게 되겠죠. 하고 음수면 이게 뭐야? 반전 정복기니까 이게 오히려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양으로 또 이렇게 갈 거라고 이게 그죠? 이렇게 덮치면 그래서 V0 출력이 이제 이렇게 되는 최종 그림이 되니까 이게 반복이 일어나겠죠. 그죠? 반복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삼각파가 되는 거죠. 삼각파 발전기라. 그래서 그게 이제 단순한 버퍼가 아닙니다. 잡지. 뒤에는 적분기가 맞는데 쟤는 버퍼보다는 구형파 발생 회로입니다. 버퍼가 아니에요. 버퍼는 뭡니까? 일이 노는 거예요. 그냥. 버퍼는 이게 똑같이 놓아요. 버퍼야. 버퍼는 출력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게 버퍼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인 버퍼를 응용을 하는 건 어디에 응용합니까? 신호가 이제 약해졌을 때. 신호가 5V가 가는데 이게 논리로는 1이죠. 논리가 1인데 이게 이게 장거리를 가다 보니까 한 3V가 됐다. 그럼 버퍼를 통과 안 하면 다시 논리 1이 되거든. 그럼 그렇게 해서 다시 5V로 복원할 때 리피트 때 많이 이야기를 하죠. 신호 복원할 때. 이런 용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고 요거는 뭐야?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구형파로 바뀌어버린 거야, 신호가. 버퍼는 자기 자신이 나온 거고. 지금은 뭡니까? 사인파가 구형파로 바뀌었으니까 버퍼가 아니고 뭐다? 이거는 구형파 발생 회로다 이런 말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는 구형파, 나에서는 삼각파 맞습니다. 이거는 맞고요. 가나에서 발생하는 출력 신호의 주파수는 동일할 수밖에 없죠. 지금 보시면 이게 딱 주파수가 똑같이 동일하게 움직이니까 동일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가에서는 양의 최대 출력이 아니죠. 가에서는 양의 최대 출력. 가에서는 출력 자체는 그죠? 지금 양의 최대 출력. 가에서는 나에서는 양의 기울기를 이게 틀렸죠, 이제. 그죠? 나에서는 뭡니까, 지금? 삼각 발전기에서 출력이 음의 출력이 되겠죠, 나에서. 앞에 그림이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위상이 반전이 일어난다는 이제 그런 것 좀 아셔야 되고 지금 사실 이거는 진폭 크기를 변화시키지 않고 이 말이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이 출력을 변화시키지 않고 출력입니다. 출력을 변화시키지 않고 나의 주파수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가의 출력이죠. 가의 출력에 변화시키지 않고 나의 주파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저항은 R1입니다. 저기서.
R1이야, 이게. 요거는 이제 여기서 바뀝니다. 이 적분기에서.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요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이 적분기에서 공식이 있죠? 적분기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R1 C분의 1이 되면서 요 R1에 의해서 뭘 출력을 바꿀 수 있는 거야. 자, 그렇잖아요. 얘는, 이 적분기는 오로지 어디에 의존합니까? 여기에 의존합니다. 얘는. 적분기는 의존하고, 요게 입력이죠. 근데 입력은 안 바꾸고 싶대. 그러면 뭘로 의해서 출력을 바꿀 수 있어요? R1에 의해서 바뀌는 거죠. 그죠? R1에, 근데 이게 R2니까 잘못됐어. 그죠? 예,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요 피드백 요소가 입력이 들어가죠. 요 저항은 당연히 요 두 개와 관계가 있겠죠. 요 놈에 들어가는 거는 전류가 요 놈이나 이 저항에 따라서 요로도 갈 수 있을 거고, 하지만 이 저항이 작으면 요로도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상적이면 내부가 무한대죠. 그럼 전류는 절대 요로 못 가요. 그죠? 못 가는데, 못 가게 되면 아무튼 요 전압하고 요 전압에 따라서 이제 이 출력은 바뀔 수가 있는 거야. 사실 이상적이지 않으면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이 출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럼 이 출력에 영향을 주는 거는 R2, R3 저항이야. 하지만 이 출력에 영향을 주는 거는 R1 저항이야. 이제 그렇게 이제 개념적으로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유도까지는 안 하더라도 저 개념을 좀 잡아놨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시험이 이런 패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계략적인 그림을 이렇게 최근 기출문제 보시면 미적분기를 활용해서 이제 이런 계략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개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고. 자, 요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좀 여기 흐르는 전류를 좀 구해야 될 것 같고요. 요거에 흐르는 전류가 합쳐져서 여기로 나간다는 거죠. 여기는 못 나가니까. 그럼 이 전류하고 이 전류를 구해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공식이 있어. 이게 이제 아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또는 디지털을 아날로그 바꾸는 회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걸 관련되는 레드 이제 회로라 해서 사다리꼴 DA 변환 회로, 신호 변환 회로 문제인데 여기 넣어두는 거죠. 자, 요거는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흐르는 전류는 이건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할 때는 먼저 이게 조금 개념적으로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데 0이고 이게 0이고 요걸 접지로 봅니다. 이걸 여기 흐르는 전류 구할 때는 해서 보면은 이게 일단은 이것만 접지로 보면은 이게 몇 옴인가 하면 1. 그러면 이게 사다리꼴에서 이것도 2니까 1. 또 1이니까 요 2가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림이 VI가 될 거고, 요게 이제 1이 되고요. 요게 2가 될 거고, 이제 접지가 될 거고, 이제 요로 전류가 흐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2옴으로.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 흐르는 전류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분배가 일어납니다. 그죠? 여기 흐르는 전류가 지금 2죠.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분배가 일어나면은 이 전체 전류는 뭡니까? 이게 전체 전류는 여기서 공급되는 전체 전류는 요 전류하고 요 전류 합이란 말이야. 그죠? 여기 공급되는 전류는 요 전류와 요 전류 합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그래서 요 전류하고 요 전류는 똑같이 분배가 일어납니다. 이게 2옴이고 여기도 몇 옴이 됩니까? 2옴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두 개가 또 병렬이죠. 병렬이면 몇 옴이 됩니까? 1옴이 되죠. 그러면 전체 전류는 이게 똑같이 뭐가 됩니까? 1분의 VI가 되죠. 그죠? 1옴분의 VI니까 이 전류는 몇 옴? 전류는 VI라.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분배가 일어나죠 또. 그러면 이게 흐르는 전류는 2분의 VI가 된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는 2분의 1 VI가 되는 거야 이게. 여기 흐르는 전류는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기 흐르는 전류는 0이죠, 또. 이게 아마 여러분 예측이 돼야 돼. 이 사다리꼴은 이게 2의 2승분의 1이 되겠구나. 이거는 뭐가 되는가 하면 2의 3승분의 1이 되고, 나중에 이걸 또 이렇게 묶어주면은 2의 4승분의 1. 이제 이런 패턴이야. 그래서 이것도 구해보시면 그렇게 2의 3승분의 1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거하고 이 전류의 합이죠. 이 전류의 합이니까 2분의 1 이란 전류하고
2의 3승분의 1이라는 전류가 흐른다는 이야기죠. 근데 VI는 지금 몇 볼트입니까? 자, 요 두 가지가 흐르는 거죠. 자, 1이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이게 접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될 거고, 일단. 그죠?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반전입니다. 반전이 되니까 마이너스 일단 붙어야 되고, 공급되는 전압은, 이제, 그죠? 공급되는 전압은 VI가 지금, 자, VI가 얼마로 주어놨지? 이 문제는 없네요. 그죠? 그래서 2분의 1하고 2분의 3인데, 이 이득은 2분의 1 더하기 뭐가 된다? 2의 3승분의 1 VI인데 이게 V0하고 같다는 이야기인데 마이너스가 붙죠. 그러니까 이 답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2분의 1 더하기 뭡니까? 8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거는 8분의 뭐가 됩니까? 4가 되니까 8분의 5가 돼서 이게 마이너스 8분의 5가 된다는 이야기야. 마이너스 8분의 5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구해야 되고 요것도 구해야 되는데 아무튼 요거 구하는 거는 쉽지가 않은데 이 패턴을 좀 외워두세요. 패턴이 2분의 1, 2의 1 하나만 잘 구하면 나머지는 다 패턴이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이런 회로의 이제 레드 사다리꼴 DA 회로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뭐 그대로 똑같이 나왔어요. 저기 그 당시 이제 프로이드 책에서 또 연달아서 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풀이는 이제 이것도 어떻게 푸는가 하면 중첩의 원리를 풀어야 됩니다. 이제 중첩의 원리로 해서 이건 차동 정복기가 하나 주어졌고요. 근데 여기서 이 양에도 공급하고 음에도 공급하니까 이제 여기 이제 각각에 대해서 V 아웃에서 이 두 출력을 빼주는 이제 그렇게 해서 풀어내는 문제입니다.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는 풀이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첩 원리에서 한번 풀어보는 거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010년도 기출 문제는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은 게 일단은 이 회로를 무슨 필터 말이 놓았기 때문에 필터 말이야. 이거는 이제 2차 문제야. 상당히 이제 내 수업을 듣는 친구는 이제 상당히 이제 평상시 들은 친구는 쉽게 뭐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아마 일반적으로 기사식으로 공부한 친구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항상 우리가 필터 쓰기 하는 기본은 이렇게 라플라스 등가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입력, 출력 간의 관계식을 유도해 보면 돼요. 유도해 보면 이게 몇 차 방정식이 노는가 하면 분모가 0이 되는 거야. 유도를 해보면 분모가 0이 되는 거니까 이게 2차 방정식이죠. 이게니까 이게 기울기가 얼마 이게 근데 0을 넣어보면 돼. 0을 넣어보면 이게 얼마입니까? 자, 이 유도는 어렵지 않죠. 입력, 출력 관계니까. 유도는 집에 가서 어렵지 않으니까 생략. 자, 아무튼 이렇게 나왔어. 유도해 봤더니. 따라가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풀 때 힌트는 뭔가 하면 병렬이기 때문에 어떻게 푸는가 하면 어드민턴스 개념으로 풀면 편해요. 이게. 이렇게. 이걸 VI분의 V0를 풀지 않고 역수로 이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풀이를 한번 꼭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놓았죠. 놓았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거는 이게죠. 분모가 0이 S에 0을 넣으면 뭐가 돼? 얘는 0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되면 0일 때 0이기 때문에 이건 무슨 필터인가 하면 하이패스 필터예요. 이거는. 이 답은 이제 하이패스 필터야. 필터 맞추는 거야 이게. 자, 그림은 이렇게 돼요. 보드 순도는 0점에서 두 개가 증가를 합니다. 이게 0에서 0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0점은 기울기가 이게 얼마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기울기가 플러스 40 dB, 40 dB입니다. 디케이드당. 예, 이게 두 개면 그래요. 이게 두 개면 0점의 영향을 받아요. 하고 요거는 값이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은 얼마입니까? 이 값은 이거 R분의 1일까요? 아닐까요? 이제 그게 문제죠. 20주짜리 문제야 이거는. 그죠? 이거는 이제 공부를 좀 한 친구가 필요해. 이거는 이 점은 뭐가 될까요? 요거는 이거 뭐가 R분의 1일까요? 그럼 뭐 또 힌트가 하나 더 있으면 우리가 모르면은 하나 더 있는 게 뭡니까? 러트 L분의 1일 또 있어. 그 두 개밖에 없어. 그죠? 근데 이거는 R분의 1도 있고 우리가 많이 쓰는 게 하나가 사실 더 있어. 공진주파수죠. 이게. 이것도 있어. 여기서는 이게 뭐지? 러트 L분의 1이 돼. 이거는.
이건 R분의 1이 아니야. R분의 1 하면 틀리는 거야. 이거 왠가하면 20분짜리 문제인데 설마 또 뭐 그냥 R분의 1 외워서 되겠습니까? 네. 그죠? 요거는 이제 요 값입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이 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루트를 씌워야 돼. 그죠? 루트를 씌워야 돼. 그래서 이게 루트 L분의 1이야. 이거는 그까지 안 물어봤어. 그죠? 물어봤지만 여러분이 이제 이 그림을 정확하게 이제 그리려면 이 표기가 루트 L분의 1이 이제 놓아야 되는 이제 그림입니다, 사실은. 그죠? 루트 L분의 1. 자, 요거는 아무튼 하이패스 필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헤로도를 라플라스 등가에서 유도하는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 게 여기서 좀 특징은 이제 어드민스터 개념으로 좀 풀고 있다. 이런 걸 참고로 해서 안 풀면 좀 빨리 풀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적분기인가 미분기인가 이게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로우 패스 필터는 뭔가 하면은 적분기 특징을 가지만 하이 패스는 뭔가 하면은 미분기의 특징을 가져요. 하이 패스는 미분기의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CR이 들어갔죠. 저기 보시면. 이거 지금 이제 좀 외울 때가 오늘 수업만 들어도 사실 외울 때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피드백 요소에 C가 있으면 적분기고요. 입력단에 C가 있으면 이제 미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이패스 필터는 미분기의 특징을 가진다. 아까 미분기는 어디 쓴다 했습니까? 가도 현상에서 초기에 있는 가전압 또는 가전류를 잡아내는 데 쓴다고 했죠.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어떤 전련 내력, 그 제품의 기기의 전련 내력을 약하게 할 수가 있어. 미분기를 잘 사용하면.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를 투입하는 순간 가도 전류에서 장비가 나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미분기를 쓰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 전련이 약하게 해서 제품 가격을, 단가를 낮출 수가 있고, 예, 여러 가지 이제, 그죠? 초기에 있는 도립 전류에 제품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그죠? 이제 그럴 때 이게 투입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중요해요. 요즘은 보니까 개념적인 게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참고적으로 이제 뭐 나머지 풀이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동 필터의 장점은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농동 필터는 수동 필터에 대해서 어떤 장점이 있느냐라는 이야기인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가 있어요. 수동 필터는 RLC로 이루어진 걸 말한다 했고요. 농동 필터는 뭡니까? OPMP로 이루어져 있어요. OPMP 내부는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삼각형의 내부를 뜯어보면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안에. 저 내부가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면 안 되지, 그죠? 내부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아무튼 근본적으로 가면 실리콘으로 만들어 있단 말이야. 실리콘인데 실리콘만 쓰지 않았겠지.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쓰고 있다고. 근데 뭡니까? 좀 더 그보다 말하면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져 있어. 예. 근데 일반적으로 OPM 트랜지스터 한 20개, 24개. 그죠? 우리 시중에서 많이 하는 건데 24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24개에서 29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제품들이 이제 다양해 나오고 30개 이상은 잘 구성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가지고 역사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고 보통 그 개수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OPM 하나에는 그런 트랜지스터가 20여 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OPM도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 소형화가 가능해요. 트랜지스터는 반도체로 이루어지면 우리 지금 반도체 기술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나노 공정까지 가능해요. 반도체 하나의 크기가 나노메다까지 가능한 시대예요, 지금. 그죠? 요즘 마이크로 이런 건 벌써 오래전에 달성을 했고, 트랜지스터 하나 크기가, 여러분, 게임 잘하는 보면 있어. 그래픽카드 좋은 거는 막 나노메다 공정해가지고 막 놓잖아. 그게 트랜지스터 하나의 크기가 나노 공정이니까 10의 몇 승입니까? 마이너스 9승메다야.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먼지 크기라 거의. 하나가. 공정이 그 정도 공정까지. 그게 이제 무슨 공정이죠? 그게 플라즈마 공정을 통해서 가능해요. 레이저는 그렇게 못 잘라요. 레이저는 못 자르는데 플라즈마란 가스를 통해서 뭡니까? 자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노메다 공정까지 가능하고 이제 그런 시대가 왔어요. 피코 공정까지 지금 논문은 오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크기이기 때문에 수동 소자는 한계가 있어요. 크기에 한계가 있어. 누굴 쓰기 때문에? L 소자를 쓰기 때문에. L은 크기를 작게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L은 성능에 뭡니까? 비례합니다. 크기는 성능에 비례해요. 그래서 무조건 L은 성능을 개선하려면 크게 해야 됩니다. 그죠? 아까 루트 LC분의 1이 있잖아요. 그죠? 루트 LC분의 1이니까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까? L이 중요한 소자란 말이야. 루트 LC분의 1이니까. 그죠? 수동 소자 있으나.
그래서 L이 중요한데 L은 무조건 크기에 비례합니다. L 값이 커지면. 하지만 반도체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능동투자의 가장 큰 특징, OPMP 사용할 때는 뭐 어떤 특징이 있다? 소형, 경량, 가격이 저렴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재료값이 적게 들어가요. 그죠? 이제 기술력은 더 들어갈 수 있지만 이제 재료에 대한 이제 원가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중요한 게 하나 있고, 아까 또 하나 더 있습니까? 수동소자는 몇 개까지 기울기를 만들 수가 있죠. 요게 기울기를 우리가 원래는 이상적인 딱 1이 되면 좋죠. 뭐 이렇게 되거나 우리가 원하는 값에서 딱 꺾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이게 기울기를 좀 더 다양하게 조절해서 주파수에 대해서 어떤 기울기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좀 기억하고 나머지 내용은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좀 하도록 해야겠네. 너무 오래 했네, 이거.